안녕하세요. 경기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입니다. 본 교육은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경기도 요양병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방안을 교육생들이 토론하여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 기획되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 재현 환자에게서 코로나19 확진 받은 상황에 대하여 도상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모 요양병원은 지상 4층 건물로 1층에는 직원 식당 및 배식카트, 로비, 원무, 약제팀, 정원 등이 위치하며 2층은 물리치료실과 휴게실, 사무공간이 위치해 있다. 병동은 3층과 4층에 있으며 각각 6인실 3개, 2인실 2개가 있고 3층에만 간호사 스테이션이 있다. 현재 재원 환자는 26명이다. 한 근무조에 간호사와 조무사 각각 1인씩 구성, 공동 간병으로 한 병실에 간병인 1인이 근무한다. 세모 요양병원의 방역 현황으로는 8시부터 17시까지 직원이 정문과 후문에 각각 1인씩 상주하여 출입자들 명부 작성 후 발열 체크를 하고 1일 2회 미아 직원이 밀대로 청소를 시행하나 소독 수준은 아니다. 6월 3일에 3층 301호에 입원한 이블릉님은 83세 여자로 기저질환은 뇌경색, 파킨슨병, 당뇨가 있으며 주 3회 재활 치료 진행 중인 환자이다. 7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경 이블릉님이 재활 치료를 위해 물리치료실로 이동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여 2층 물리치료실에 도착한다. 7월 8일 오전 9시경 이블릉님이 오한과 기침 증상을 호소하여 간호사가 체온을 측정한다. 아우, 추워라. 간호사님! 간호사님! 이불 좀 더 주세요. 너무 추워요. 이블릉님, 추우세요? 잠시만요. 체온 한 번만 재볼게요. 38.4도네요. 담당 주치의께 말씀드릴게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빈 병실로 이동하겠습니다. 간호사는 이블릉님에게 마스크를 씌운 뒤 병동 내 빈 병실로 격리한다. 간호사는 주치의에게 전화를 한다. 네, 김의사입니다. 네, 선생님, 삼병동입니다. 301호 이블릉님께서 오한 증상을 호소하고 열 38.4도로 측정되었습니다. 간간히 기침도 합니다. 일단 대노간 IV로 하나 주시고요. 열나고 기침 증상이 있으니 코로나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동그라미 병원으로 가서 코로나 검사 한번 해봅시다. 구급 차량 이송 요원 요청해주세요. 네, 대노관 IV로 한번 주고 코로나 검사로 동그라미 병원 이송 필요하다고 사설 구급차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감염관리 간호사에게 전화하여 위의 사실을 알린다. 감염관리실입니다. 네, 선생님, 삼병동입니다. 301호 이블릉님께서 38.4도 측정, 기침 증상 호소합니다. 현재 코로나 검사 위에 동그라미 병원 이송 예정이고 현재 마스크 착용하고 빈 병실에 격리 중입니다. 네, 선생님, 이블릉님이 머문 장소 병실도 다 소독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보호자에게 전화하여 사설 구급차 연락처를 알려주고 코로나 검사 시행해야 함을 알린다. 보호자는 면회 불가로 병원에 오지는 않고 구급차 연결, 요양병원 담당 간호사에게 알린다.
10시경 사설 구급차 도착. 동그라미 병원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 시행 후 1인실로 기원한다. 오후 3시. 동그라미 병원은 이불능님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음을 요양병원에 알린다. 확진 판정을 들은 감염관리 간호사는 삼병동에 전화를 한다. 네, 삼병동입니다. 네, 선생님 감염관리실입니다. 301호에 머무셨던 이불능님이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네, 정말요? 그럼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네, 지금 일단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직자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이송 동선은 정해진 곳을 따라 가시고 환자 이송 시 협조부서에 연락하여 미리 동선을 통지하겠습니다. 환자 이송 후 격리병실과 동선을 차와 염소산 나트륨 1000ppm으로 소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염관리 간호사는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고 역학조사관의 선조치 사항을 파악한다. 역학조사관은 유선으로 감염관리실에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와 방역을 요청한다. 여보세요? 역학조사관님, 선조치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네, 일단 현장 조사 전 선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진자와 가장 접촉이 많았던 직원이나 같이 근무나 식사를 한 직원들은 연락하여 출근하지 말고 자가격리하도록 병원 자체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시설 현황, 도면 및 병실 배치도, CCTV 자료, 확진자 원내 이동 동선과 활동 내역 확인 및 이동 동선에 따른 방역 실시, 접촉자 파악을 위한 자료 준비 부탁드립니다. 또 환자는 재원, 퇴원, 환자로 구분하여 병동, 병실 이동 상황 확인해 주시고 직원은 현 근무자, 퇴사자, 전원의 명단, 간병인도 현 근무자, 퇴사자 명단, 외주, 용역 인원, 실습생, 해당 병동의 단순 방문자를 모두 포함한 명단, 확진자 상황 인지 기점으로 병원 내 이동, 입퇴원 및 방문 제한 실시해 주세요. 그리고 병원 내 직원 중 보건소와 연락할 분을 지정하셔서 연락처 알려주세요. 현장에 곧 나갈 건데 밀접 접촉자는 현장에 있을 수 없습니다. 방역 시행 완료 후 현장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역학조사관님. 감염관리 간호사는 역학조사관의 선조치 사항에 따라 현재 상황 파악 후 사전 자료를 준비한다. 역학조사관은 보건소 직원과 함께 세모 요양병원으로 출동한다. 역학조사관은 감염관리실 간호사, 보건소 직원과 함께 레벨 D를 입고 방역이 완료된 삼병동 현장 모니터링을 한다. 감염관리실 선생님, 저 질문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여기서 재원하고 계시는 환자 중에 증상이 있는 분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직원분들도 증상이 있는 분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혹시 우리 이불능님은 마지막 물리치료일이 언제일까요? 7월 7일입니다. 네, 그때 물리치료를 담당했던 직원도 증상이 없나요? 네,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증상이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침상 간의 간격은 몇 미터일까요? 1m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건소 선생님, 저희 침상 간격 사진 찍을게요. 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혹시 공조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수시로 작동 중입니다. 네, 확인 감사드립니다. 오늘 현장 조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현장 조사를 마치고 탈의구역에서 레벨 D를 탈의한다. 탈의 후 역학조사관과
감염관리실 간호사, 보건소 직원은 모두 감염관리실로 옮겨서 조치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한다. 역학조사관님, 사전 자료는 모두 준비하였습니다. 접촉자로 분류된 직원과 환자의 관리 계획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직원 중 3층 환자 10명, 방문했던 의사 1명, 간호사 3명, 조무사 5명, 물리치료사 1명, 간병인 4명, 미화원 1명, 구급차 요원 2명에 대하여 자가격리 시작하겠습니다. 접촉자로 분류된 직원은 즉시 근무를 제한하며 보건소에서 증상 모니터링을 1일 2회 해주세요. 능동감시 대상자는 근무 제한하지 않으며 병원에서 철저히 증상 모니터링 1일 2회 해주세요. 그리고 감염관리사는 능동감시 대상자 모니터링 후 결과를 매일 보건소에 통보해주세요. 환자 중 담당 주치의 판단으로 퇴원 가능자를 선정하여 자택으로 자가격리 먼저 시행하고 타병원으로의 전원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타병원 전원 시에는 반드시 미리 보건소와 역학조사관에게 허락하여 시행하고 자가격리가 불가능하여 병원 격리하는 자는 병실을 조정, 가능한 1인 1실 사용 및 담당 직원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불가능한 경우 코호트 격리 기준에 맞춰 다인 1실로 격리해주세요. 재원 환자 중 비노출자의 경우 능동감시 및 1일 2회 증상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노출자는 앞서 말한 대로 모두 코호트 격리 대상자입니다. 퇴원 환자는 6월 8일 이후로 3층 병동 입퇴원한 사람 중 노출자와 비노출자 파악 후 관리해주세요. 확진자와 동시간대에 재활치료를 받은 환자와 근무자 명단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학조사관님. 보건소 직원은 감염관리 간호사와 병원 내 방역 활동에 대한 계획을 구상한다. 방역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차 염소산 나트륨 1000ppm, 70% 알코올 등으로 사용하고 개인보호구 레벨 D 착용합니다. 빗자루나 청소기 사용은 금지하고 청소 용액이나 소독제를 적신 걸레를 이용하고 청소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으로 사용하거나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소독 후 최소 2시간 이상 환기하고 날짜별, 층별 방역 스케줄 작성하여 방역 진행을 합니다. 코호트 격리 필요 시 병실 확보를 위한 방역 추가로 필요하며 그에 따른 환자 이동 스케줄 관리 또한 필요합니다. 병원 내 공조시설 작동 여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무관님. 역학조사관은 감염관리 간호사와 의논하여 병원의 의료 폐기물 관리, 세탁물 관리, 식사 관리 계획 등을 세운다. 감염관리 간호사는 병원 보직자와 접촉자 발생에 따른 대체 인력 확보 및 운영 계획을 세운다.
3층 병실에서 1인 격리 중인 환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인 기침, 고열 증상을 호소한다. 선생님, 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몸이 덜덜 떨리면서 춥고 기침이 자꾸 나와요. 추우세요? 잠시만요. 체온 한 번만 재볼게요. 어머, 39도네요. 담당 주치의에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마스크 잘 착용하고 계세요. 담당 간호사는 감염관리실에 연락하고 감염관리 간호사는 관할 보건소 또는 콜센터로 연락한다. 연락 후 감염관리 간호사는 삼병동에 전화를 한다. 보호복 잘 착용 후 코로나 검체 채취 시행하고 검체 용기가 없거나 의사 부재로 검사 불가 시에는 보건소에서 방문하여 검사할 때까지 대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코로나19 양성이라고 연락을 받는다. 국가지정 격리병상 이송 전까지 환자는 격리 상태 유지하고 환자 상태 관찰하겠습니다. 이송할 때는 정해진 구역을 따라서 추가로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하겠습니다. 환자 이송 후 이동 동선을 따라 소독 진행해 주세요.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음성이라고 연락을 받는다.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입니다. 자가격리 기간 종료 시까지 격리해 주시고 보호복 잘 착용해 주세요. 이상으로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인 재원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병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와 보건소, 역학조사관과 함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 훈련을 해보았습니다. 질병관리청 지침을 토대로 해당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담는 지침을 제작하시어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코호트 격리구역의 소독이나 환자 이송 등의 업무 분장에 대한 내용도 각 병원에서 논의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라며 해당 교육 자료는 정형화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 교육을 토대로 병원에서 모의 훈련을 계획하시어 시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